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시코드를 2016년에 공동 창업하고 현재 마케팅과 운영 이사를 맡고 있는 류이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창업을 하신 여성 대표님들이나 좀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지금 어느덧 이제 6년 차의 서비스에 접어들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3명이었는데, 이제, 정직원 수로는 40명이 넘었고, 또 이제 20만 회원이 넘게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사실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초기 창업가로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주제가 오늘 여성으로서의 얘기도 같이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근데 또 너무 막 여자로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창업자고, 또 저처럼 20대에 창업한 어린 리더, 그리고 여성 리더라면은 겪을 만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프레시코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단 샐러드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거기 샐러드 배송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아예 처음에 초기 창업했을 때부터 저희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푸드테크 스타트업이고요. 그 샐러드와 같은 건강한 편의식을 저희 푸코스팟이라는 저희 거점 배송 플랫폼을 통해서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물론 이게 확장이 돼서 현재는 새벽 배송이나 택배 배송으로도, 그리고 정기 배송 플랫폼까지도 많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안 그래도 좀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오늘 저희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이제 이벤트가 열렸는데, 저희가 어느덧 20만 회원이 되었고, 누적 샐러드만, 이제 저희 다른 제품도 팔고 있어요. 그럼 더 많은데, 이제 샐러드만 봤을 때 200만 개가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한 명의 고객당 10개의 샐러드를 드셔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 건수만, 저희 팀이 해낸 배송 건수만 100만 건.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수치가 나와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20만 회원 감사 이벤트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뽑아보니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지난 5년 동안에 그래프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같이 공동 창업한 정인석 대표도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도 공유하고 페북에도 공유하고 했는데, 너무 그래프가 예쁩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래프가 반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번 나누어 봤어요. 완전 아무것도 0에서 1을 만드는 단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저희 2018년 11월에 사실은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완전 초기였던 것 같고, 그 프리 A 투자 11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시장성을 검증하고 팬덤이 생겼을 때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에 뭔가 또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또 한 번 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해 들어서 더 시장도 커지고 저희도 팀을 빌딩하면서 더 다른 단계, 근데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면서 저희도 여기서 살아남으면서 더 계속 선구주자로서 가야 되는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제가 더 잘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청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초기 창업자이실 것 같아서, 이 1단계, 저 단계를 지나면 사실은 2단계, 3단계는 사실은 이때부터는 좋은 인재도 영입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순풍을 달듯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1단계에서 저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봤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당시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 근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가는 마케터여야 된다. 네, 창업가, 대표 자체가 우리 제품을 이 제품을 만들고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 고객을 가장 이해하고 그리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케터여야 된다.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고객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창업가 스스로가 마케터로서 뛰어야지, 뭐 사실 대표로서 창업하고, 난 마케터를 채용해야 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채용은 할 수 있지만, 대표님이 가장 큰 에반젤리스트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창업가, 특히 B2C고 이커머스고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커넥팅 더 닷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자가 무조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을 만나고, 물론 이게 뭐,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계속 해내는 끈기와 실행력, 지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1단계에서 저 기나긴 2년 가까이, 2년? 좀 넘어가는 저 시기에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잠시만요. 제가 왜 내려갔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1단계가 멀리서 보면은 굉장히, 플랫해 보이지만, 요걸 확대해 보면요. 저희도 굉장히, 이렇게 기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2016년 10월에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중간에 조금 2018년 이후로 갑자기 올라갔던 구간 있잖아요. 저거는 지금 멀리서 보면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그때 당시엔 되게 큰 성장이었고, 그때 저희가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정기 배송을 오픈하면서 이제 매출이 확 뛰었던 케이스고요. 이 2단계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연히 초기에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발로 뛰는 홍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프레시코드가 지금이야 프레시코드 다 들어보셨고 먹어보셨고 샐러드 하면 프레시코드라는 거 알지만, 그때는 2016년에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샐러드 시장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샐러드 자체에 그 샐러드가 배가 불러? 한국 사람 밥심이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주변에 주변 지인분들 불러서 음식 테스팅도 많이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경아. 밥을 해야 돼. 차라리 프랜차이즈를 해.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고, 근데 저희가 샐러드에다가 거점 배송 모델을 같이 붙인다고 하니까 왜 매장을 안 하고 그게 뭐야? 처음에는 없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정을 많이 안 해주셨고, 당연히 스타트업이면은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너네가 둘 다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되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정민석 대표 이제 공동 창업자들은 모여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제 우리의 본질이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신선한 음식을 가장 잘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술과 음식을 만드는 회사다. 우린 푸드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저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처음에 그럼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린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는 초기 창업하셨을 때 당연히 다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이커머스, 내가 제품을 만드는 대표님들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품과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돼요. 2016년 저희가 1월에 처음 만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제 페이스북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창업자로서 아까 마케터로서 우리 제품을 가장 홍보하는 사람으로서 앞장서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물론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데 그 회사가 이커머스로서 잘 성장하려고 하면 대표님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제 성향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창업 일지처럼 제가 이런 걸 창업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도움을 받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이제 가장 시그니처 샐러드로 사랑받고 있는 닭가슴살 아몬드 샐러드 드레싱을 개발하는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국에 맞게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드레싱 하나도 창업자들이 같이 개발하고 지인분들 불러서 계속 수십 명을 불러서 테스팅하고 메뉴를 하나씩 개발을 했고요. 웹사이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소셜미디어가 이제는 많이 발달해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다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글 폼을 만들었고 페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건데 한번 사전 신청해 보실 분 해서 했는데 응답이 지금 99로 찍혀 있는데, 생각보다 저 응답이 사실 회사 단위로 왔어가지고 저희한테는 초기 테스팅
리스팅 문자나 고객을 만나보기에 굉장히 좋은 데이터였었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스타트업 마케터로 있으면서 걸스인테크라고 여성 창업가 NGO 단체에서 이제 볼런티어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어서 그때 만났던 다양한 그리고 그전 회사 스타트업의 이제 입주해 있었던 뭐 마루180이나 이제 뭐 디캠프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런 곳들에서 창업했다 하니까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거를 뭐 허락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모임에 한번 샐러드를 시켜주시고 그러면은 저는 가서 이제 한번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찍어서 올리면 오늘 디캠프 어디 갔어요? 하면은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도 이거 보시고 시켜주시고 우리가 뭐 구글 캠퍼스도 시켜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지원기관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초기에 많이 저희 서비스 알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사실 CTO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앱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과연 푸코스팟이 몇 개 없는데 앱을 다운받을까? 누구나 좀 접근하기 쉬운 웹사이트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런칭이 연장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계속 연장이 되고 지연이 되는 일들은 창업하시고 수도 없이 만나실 거예요. 근데 이때 뭐 사실 저희 초기 투자하신 프라이머 권도근 대표님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뭔가가 연장되고 뭔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창업자들이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근데 사실 그때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많이 주셨었고 저희는 그거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윅스라는 웹사이트로 제가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고 뭐 유캔북미라는 예약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샐러드 어택이라는 이벤트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서 푸코걸 푸코맨 그러니까 뭐 대표와 이 창업자들과 직접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게 이 제품이 먹힐 곳이 어딘가? 강남 뭐 오피스 밀집 지역인 것 같아. 그래서 강남과 저희 이제 키친에 있었던 용산에만 배송을 했고 이제 5명 이상 저희가 다시 거점 배송을 할 거기 때문에 5개 이상 주문이 돼야지 무료 배송이 가능할 거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갔었고요. 웹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저런 사진을 웹사이트에 쓸 수 없지만 그때는 저희 지인들이 같이 찍어주신 사진으로 뭐 디자이너랑 같이 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었고요. 뭐 이제 예약도 이런 식으로 받았었죠. 그리고 계좌번호로 입금을 받아서 저희 뭐 콜맨 가방 하나 사서 저랑 정영석 대표랑 저렇게 옷을 입고 갔었습니다. 저 당시 되게 고생이 많았던 게 정영석 대표가 아침 일찍 가락시장에서 야채를 떼오고 아침 일찍 저희가 이제 키친에서 생산을 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에 세타임 11시, 12시, 1시 다 들어오면 저희가 다 가서 배송을 하고 뭐 이제 고객을 만나요. 고객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주시고 후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에 올려도 됩니까? 하면 다 해주시고 이거는 초기 창업자 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것 같아요. 나를 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그 회사에 가면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어디 갔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주문을 일으키고 그래서 8월 한 달 내내 저희는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로 뛰어서 70개가 넘는 회사의 1100개 샐러드를 저희 둘이 이 폭염이었거든요. 이번 여름만큼은 안 더웠겠네요. 이번 여름 너무 더웠어서 되게 폭염으로 더웠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72개 회사를 점심시간에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을 하고 고객이 설문조사를 받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희가 좀 근데 쫄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푸코스팟을 너무 많이 오픈을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났던 아까 말했던 수많은 회사 중에서 3곳만 일단 시작을 했고 좀 담대하게 샐러드 하나로 런칭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 CS 받았던 게 아니 여기 샐러드 회사인데 메뉴가 하나밖에 없나요? 막 이런 식으로 CS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때는 메뉴 개발자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라도 가지고 런칭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 고객 피드백을 받으면서 디벨로핑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런칭을 했었고요. 사이트는 지금이랑 좀 다르죠. 뭐 이렇게 생긴 사이트였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그런 다음에 저희 정석 대표인데 거의 2년 가까이 직접 배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푸코스팟이 한 30개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혼자서 했었고 그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운영팀을 1명, 2명 뽑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푸코스팟 지금은 2,000개 가까이 되는 곳에 배송 노하우를 저희 팀이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옆에 보이는 사진은 저예요. 그 초록색깔 옷 입고 샐러드를 퍼드리고 있죠. 이게 처음에 저희를 알려야 되고 이 타겟이 저희 스타트업 이제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뭐 저녁 행사나 아침 행사에 샐러드 시켜주시면 근데 뭐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100명분을 30인분을 100명에게 나눠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양푼이 들고 가서 저렇게 퍼드리고 근데 좋았던 거는 저렇게 해드리고 나면은 그날 여기에서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맛있으니까 일단 제품이 좋아야 돼요. 맛있으니까 나 이거 또 시켜 먹고 싶어서 또 주문이 들어오고 그때 고객도 생겨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키친을 좀 설득해서 소분 포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기도 했었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테헤란느 런치클럽에서도 자주 시켜주셔서 초기 1년 뭐 넘게 이런 것들이 저희 성장 동력이었어요. 그리고 메뉴가 아까 없었다고 했잖아요. 메뉴 개발자가 없었는데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디캠프에서 이화여대에서 했던 행사에 참여했고 거기서 교수님을 만나서 그 식품영양학과 관련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MOU를 맺자 하셔가지고 사실 대학과 함께 하는 거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한 학기 수업을 제대로 하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당시 키친이었고 10명의 이제 이화여대 학생들과 실제 메뉴를 개발했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실제로 4가지 샐러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보도자료도 내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그 당시에 딱 메뉴가 2개 있었거든요. 닭가슴살이랑 두부 샐러드. 그래서 저희의 충성 고객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고객들에게는 추가 메뉴가 되게 필요했었나 봐요. 그래서 추가 4개 메뉴가 생기니까 매출이 2배 오르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없던 인력에 저런 이제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했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프레시코드 이제 새벽 배송을 시작해서 그런 새로운 기회를 계속 창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저희는 고객에 집중을 했던 건데,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더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고객이 누구인지 보고, 고객의 소리에 엄청 귀를 기울여야 된다. 고객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나 디테일에도 다 눈치를 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CS를 절대 외부 채널로 이제 옮기지 않고 창업한 이래로 CX는 모두 저희 내부 팀원들이 하고 있고요. 처음엔 저랑 정은숙 대표 창업자들이 직접 CS를 하다가 이제 CX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CX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진들이 원하는 CX팀도 정말 단순한 CS가 아니라 이 고객을 저희가 고객 여정표를 그렸는데 사실 처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제품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앞에는 마케팅 이 관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MD, 그 다음에 프로덕트 팀, 개발팀이 관장을 하겠죠. 디자인 팀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배송을 보내죠. 그러면은 이제 생산팀과 운영팀의 역할. 그 다음에 이게 배송이 갔는데 받아놓고 불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최전방에서 고객을 다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존재가 CX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CS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CX팀과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처음에 완전 이거 2017년인데 처음에는 고객한테 수기로 편지를 써서 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어떻게 하면 고객이랑 다가가서 소통하고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을 했던 거고 그 DNA, 우리 경영자가 고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회사의 DNA로 퍼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걸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이 모든 과정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제가, 우리 것만 저 당시에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을 텐데, 우리 스팟으로 40번 넘게 주문을 하신 고객이 있어. 너무 감동이야.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 주변에 저의 이제
을 보면서 프레시 코드를 알고 주문하고 굉장히 충성 고객이 되고 저희한테 댓글로 아주 귀중한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에반젤리스트가 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뭐 병원이면 병원으로 다 시켜주시고 이런 과정이 초반에 되게 프레시 코드의 성장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신규 유저 와야 되고 그 고객들의 이제 만족도, 재주문율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후기. 지금도 이제 고객 후기나 설문조사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도 지금 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멀리서 보면 앞에 1단계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전체 6년 중에 3분의 1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월 100만 원 정도씩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도 스타트업을 할 거야 라고 20대의 젊은 남녀가 모여서 창업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니까 뭐 이거는 좀 되게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푸코스팟에서 이제 푸코스팟을 오픈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 회사도 푸코스팟 해주세요 하면서 자동으로 공동 구매가 되는 거점 배송지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어떤 회사에 쿠팡이라는 회사에 슬랙에 우리 회사도 푸코스팟 만들자라고 누가 올리니까 여기 그 당시에 3,000명 직원들이 있었고 이제 다른 지인이 제보해준 거야. 이경님, 그러니까 지인도 안 해줬던 건데 정말 올가닉하게 어떤 유저가 푸코스팟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올렸고 그날 이제 옆에 100명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거를 보고 이런 신청이 우리 회사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이경님 막 이러면서 신기하다고 저한테 그 부분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던 거고 이때 저희는 발견했죠. 점점 푸코스팟이 알려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위워크, 패스트5처럼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가 점점 커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잠시 입주를 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역사하면서 샐러드를 사서 드시는 거예요. 저분들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푸코런치라는 커뮤니티를 우연히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엄청 커져서 2년 가까이 많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푸코스팟이 늘고 커뮤니티가 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2018년 11월에 이제 저희 프리A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워크에서 주최한 크리에이터즈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객이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샐러드 좋은데 정기적으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이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폼을 활용해서 린하게 시작을 했고 7평 키친에서 위쿡이라는 공유 주방을 썼다가 그 다음에 성수동 키친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캐파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초기 2년 동안의 성장을 보여줬던 모멘텀이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저희 메뉴가 늘어나고 정부 지원금 3천만 원 활용해서 한번 마케팅을 제대로 페이드 광고를 시작해보고 푸코런치 시작했을 때 조금 늘었고 그때 이제 많이 바이럴이 되면서 이제 스타트업계에서 투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기 배송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저 당시에 월 억 단위로 진입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시코드의 검색어도 저렇게 따라서 올라갔었고요. 2019년에 이제 키워드가 샐러드였기 때문에 저희 시대의 흐름을 타서 저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얘기들을 그러니까 힘든 얘기만 하기에는 제가 좀 이 과정에서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좀 앞에 얘기도 같이 드렸었고요. 이제 당연히 앞에 드렸던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가 당연히 힘들었는데 이제 스타트업의 가장 힘든 점은 리더로서 힘든 점은 이제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의 끝이 없는 거 그리고 그 성장에 맞게 제가 사실 6년 전에 저와 지금은 완전 레벨이 다른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조직의 성장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3명이었지만 중간에 10명, 20, 30명, 지금은 40명이 넘는 직원들까지 이제 되어 있고 이 단계별로 사실은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운영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와 함께 사실 오늘의 주제에서 이제 여성 리더로서 좋았던 점 그리고 좀 힘들었던 점을 같이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먼저 좋았던 점 제가 여성 리더로서 장점이었던 게 무엇이냐 사실 꼭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성향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아까 초기 창업자로서 필요한 거에 이제 창업자는 마케터여야 되고 나를 도와주는 주변의 사람 자산이 되게 중요하고 고객을 만나고 실행을 해야 된다였는데 저희가 바라보고자 하는 저희의 고객이 대부분 초기 고객들이 여자분들이었고 샐러드라는 음식이 여자분들이
여자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 창업가로서 우리 고객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주변의 여성 네트워크나 여성 대표님들, 여성분들이 주변에 또 많이 홍보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더 제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것들?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건 남자분들 중에서도 디테일하고 여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공동창업자 2명, 정숙 대표와 저의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성이 메인 고객이고 여성을 이해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들만 만드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저희는 좀 2명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저희의 DNA가 회사의 사실 DNA가 되는데 같이 잘 섞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고객을 더 이해하는 관점이 같이 잘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분명히 이것들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님들이라면 분명히 아주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응답에서도 사실 저는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우리 고객은 여성이지만 제가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사실 투자자 분들도 저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샐러드가 식사로 왜 되는지를 이해 못하는 남성 투자자분들이 많았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여성 리더로서 제가 글로는 적진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편견처럼 지워질 것 같아서 말로만 설명드리면, 제가 그런 부분이 당연히 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제 좀 여자로서 자기 검열이 저도 사실 생각보다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런 기사,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연봉 협상을 하거나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거나 요구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도 이 창업이 내가 대표로서,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어. 난 이런 거 너무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해본 적이 사실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만들고 어느 순간 나는 리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리더의 모습들이 다 남자들이다 보니까 여성 리더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사실 점점 직원들이 늘어나면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앞에서 내가 리더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그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없는 부분이 사실은, 아까 단계별로 리더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주변에 보면은 형, 동생 하면서 멘토링도 받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면서 끌어주고 당겨주는 남성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여성 투자자분들이나 여성 선배 창업가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단계별로 성장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보지가 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한 부분에 대해서 나 진짜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내가 되게 부족해 라는 거를 더 생각하게 되는 희한한 점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끌어주는 여성 멘토들이 많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회사 안에서 이제 여성들이 같이 일하는 리더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저희 세대에 이제 리더라고 하면 30대, 40대, 50대가 되실 건데, 그분들 중에 결국은 육아를 하고, 한 가정을 이루시고 육아를 하시면 결국은 여자분들이 조금 업무를 좀 포기하시거나 전업주부가 되시거나 잠시 커리어 단절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약간 리더의 레벨로 올라갈수록 여자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도 같이 그런 여성 리더들이랑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면접을 보거나 할 때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비율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현재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가 없는 여성 동료들, 우리 팀원들을 봤을 때도 미래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건 하나의 회사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사회가 다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조금 끝이 두서없이 끝난 것 같은데, 정리하면 저희 초기 창업자로서 성장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사실 창업자로서 힘든 거는 매 성장을 이뤄내야 되고, 그 성장에 맞는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여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장점도 있었고, 샐러드, 이런 스타트업, 여성 창업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를 더 서포트해 주시려는 노력들도 있어서 장점이 된 적도 엄청 많았지만, 이런 아직까지의 업계에 여성이 부족한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점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강연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